네, 안녕하세요. 조서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건요, 매도 청구예요. 여러분들 소정법이라고 아세요? 도정법은 도시정비법이고요. 소정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걸 줄여서 우리가 소정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도정법보다는 훨씬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소정법에 통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당신 건물 조합원이 되지 않거나 조합원이었지만 분양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당신하고 관계를 끊겠어. 대신 재개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이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도 청구, 팔아라 나한테. 강제로 팔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겠다, 나가 이거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나한테 팔아라고 하는 건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데 매도 청구 소장을 막 보내요. 내 물건을 사발려고 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는데 조합에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압박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 내보내야 돼요.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게 조합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말이야, 지금 내가 500만 원 더 준다고 그럴 때 안 나가면 나중에 변호사 보수 내야지. 그럼 실제로 소송 가다가 오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준다할 때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피고 그 사람도 끝까지 재건축을 못 하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집값이 너무 싸. 나 이 금액으로 안 되겠는데? 금액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금액을 올릴 방법은 두 가지. 소송에 가서 이 매도 청구 액수가 적다. 걔네들이 보통 조합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뭐냐면 2명의 감정평가자 내지는 3명의 감정평가자가 산정한 것을 산술평가한 것인데 이 금액이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전자산평가라고 해서 재건축 전에 한 평가, 기존의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땅이, 아파트가 각각 얼마의 금액이냐를 종전에 사전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금액을 갖고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적죠. 압박을 계속할 겁니다. 불안하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난 더 받아야 되니까 법원에서 감정평가해서 감정금액으로 올려가는 건데 매도 청구 소송에서는 매도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럼 소송을 계속해서 감정만 했을 땐 금액이 많이 안 올라요.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그건데 그냥 매도 청구 자체를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매도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 매도 청구가 기각되면 앞으로 여태까지 왔던 한 8개월의 기간이 다시 매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합이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시간이야. 시간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압박선이 되겠죠. 항소심 가면 불안하니까 협상하자고 들어오게, 금액을 좀 올릴 가능성이 높게. 그래서 이 소송이 중요한 거다, 매도 청구 소송이. 그래서 요건을 한번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합 설립 미동의자, 조합 설립이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매도 청구 요건입니다. 이거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 35조에 있는 건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재건축의 경우에 건축 심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최고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재건축에 동의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최고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 최고에 대한 회답 기간이 60일이에요. 2달 동안 고민해 봐야 돼. 그 기간을 주고 나서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숙려 기간 60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가 왔는데 난 몰라, 관심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재건축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 심의가 통보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우리한테 문서를 보냈어요. 그날로부터 고민 좀 해볼게. 당장 뭐 물건 사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주거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니까 60일 동안의 시간을 줬는데 회답 기간 전에 매도 청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해라. 이거는 누구를 위한 보장기간이다? 조합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사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 시간 40일을 넘겨서 최고했어요. 처음에 건축심의 결과가 30일 동안 통보해야 되는데 그걸 넘겼는데 자기네들이 일을 잘못한 거예요. 절차 위반이 있다, 니네가 이거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법원에 판단한 거고, 또 하나는 선행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뒤에 매도 청구 화답 기간 내 60일 내에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다 무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장을 법원에서 걔네들이 동의하지 않은 자다,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다라고 이 매도 청구 기간을 주장하길래 우리가 무슨 소리냐, 이 기간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원고가 두 번째로 뭘 주장한 거냐면, 야 그러면 36조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 분양 미신청인에 대한 매도 청구 조항에 따라서 적법하다, 이렇게 또 주장한 거예요. 그럼 요건을 보면 사업 시행 인가 및
및 고시일로부터 시작해서 9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돼요. 분양 미신청인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해답기간 60일이 없어요. 협의해보고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제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기각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항소심 판결도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참고하시고 조합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기각을 시켜야 어쨌든 나중에 정당한 보상을 받든 아니면 잘못된 거를 꾸짖고 협상을 다시 하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